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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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정교회는 1월 7일인가요? 성탄절이. 성탄이 1월 7일입니다. 예, 성탄절에 푸틴이 휴전을 뭐 하자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 군한테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예. 예. 36시간 동안 휴전 전쟁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뭐 위선 즉각 일축했습니다. 위선 떨지 마라. 그리고 젤렌스키는 철군하고 점령지에서 나가야지 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그 푸틴 그렇게 얘기한 게 전해지고 나서 푸틴이 숨이 좀 답답한 모양이다. 산소가 더 필요한 모양이다. 아주 뭐 전부 다 일갈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래도 뭐 이틀이라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은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공격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남의 크리스마스 때는 공격해놓고서 이제 자기 크리스마스 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독일 숄츠 총리가 이제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두 사람의 공동 성명인데 그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그 경탱크 를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 브래들리 장갑차 같은 게 이게 아주 굉장히 그 파워가 화력이 센데 그 동안에 미국은 확전될까봐 이걸 안 줬는데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조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어치 정도의 무기를 더 주겠다. 그리고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도 아마 더 줄 모양입니다. 지금 뭐 그리고 또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요. 미국이 이달부터 독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선 우크라이나군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뭐 푸틴은 좀 전쟁 좀 빠져나가려고 한 모양새인데 지금 뭐 미국하고 이 서방은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몰아붙여서 푸틴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그런 쪽인가요? 글쎄요, 이게 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쥐도 몰면은 문다 그러는데 지금 핵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미국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떤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종전, 휴전 얘기가 조금씩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시 휴전을 푸틴이 얘기한 거는 뭐 좋은 뉴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그러면 입장일 텐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승전의 딜레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뭔가 하면요 뉴욕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이제 지금 러시아가 드론을 엄청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데 요격을 해가지고 많이 추락은 시키는데 문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이 이란제 드론이 이제 주로 공격에 이제 러시아 공격에 동원이 되는데 이거는 가격이 대당 뭐 한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 첨단 무기 치고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맞춰서 떨어뜨리는 우크라이나 무기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소련제 S-300 미사일 같은 걸 하나를 쏘면 우리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미제 첨단 지대공 미사일이 나삼스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아주 요격력이 뛰어난데 우리 돈으로 6억 3천만 원 정도니까 2,500만 원짜리를 6억 3천만 원짜리를 쏴가지고 떨어뜨리면은 과연 이게 이 가성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물론 전쟁을 가성비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또 놔둬 가지고 그 폭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손해를 계산해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만약에 이런 게 뭐 수력 발전소 같은 걸 공격하면은 그거 고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게 전에는 대공포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걸 가지고 추력이 격추가 가능했는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좀 더 약아져 가지고 밤에 저공으로다가 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망 탐지도 어렵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즉각 요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기라든가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검살검 말린다는 겁니다.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참 이런 머리들을 좀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현대 전쟁 보니까 드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는 하는 것 정말 같아요. 우리도 얼마 그러니까요. 뭐 드론이 뭐 용산 상공까지 네네. 왔다고 뭐 군에서 뒤늦게 발표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이제는 전쟁이라는 게 뭐 확실히 옛날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많이 들여다보면서 진짜요. 하는 그런 그 뭐 마치 게임 하듯이. 예.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다는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인명 피해, 예. 물적 피해도 그렇지만요. 계속 같은 그렇네요. 얘기를 예, 합니다만 글쎄 말입니다. 전쟁 언제 끝납니까? 정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예, 얘기 좀 다른 해볼까요? 얘기 네. 그 국제 공급망 얘기도 다시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동안에 뭐 미국이 이제 계속 공급망 그 중국 특히 겨냥해서 차단시키려고 이제 네. 그런 걸 해왔는데 아주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동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 방문 시작해서 이제 곧 미국에 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요미우리 신문 보도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가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국제 공급망에서 이렇게 이제 중국을 배제하라는 뭐 중국이라고 네. 지칭하지는 않지만 강제 노동 같은 인권 침해 요소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공급망에서 이렇게 배척하는 하나의 주요 변수로 쓰려는 그런 거를 이제 하기로 하고 아주 조직까지 아예 두 나라가 미국하고 네. 일본이 만든다는 겁니다. 뭔가 아주- 약속하고 서명하고 이런 것도 있었.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나라 장관이 그 네. 미국 쪽에서는 이제 무역 대표가 서로 네. 공동 의장이 돼서 이걸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의 협력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하도록 기업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지침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훨씬 더 그 인권 침해하는 케이스는 공급망에서 아예 그냥 배제가 되도록 아주 더 확실하게 그 견지하겠다 이런 건 모양입니다. 네. 인권을 뭔가 보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좀 대의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좀 겨냥한다? 이런 그렇죠. 정체적인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인권 보호를 네.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과연 인권 보호가 선인지 그걸 빌미로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다른 네. 얘기 좀 넘어가 네. 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얘기인데 취임 3년 차를 맞았는데 새해 첫 일정으로 선택한 이 부분이 또 주목을 받네요. 바이든이 참 사주가 좋은 모양이에요. 8순이 이제 80여든이 지났죠. 여든이 네. 되면 아마 올해 사주가 이제 사주할 때는 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아주 사주에 굉장히 밝은 그런 그 글로벌 펀드 예. 그 대표가 있는데 예. 충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바이든이 이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임 3년 차죠. 예. 올해 아주 승승장구하는데 첫 일정을 협치는 참 요새 우리한테도 우리나라에서도 협치 필요성 얘기가 많이 중요하죠. 나오죠. 네. 첫 공식 일정을 이걸로 했다는 겁니다. 그저께 켄터키주 코빙턴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 이제 다리가 켄터키주하고 오하이오주 사이 거기 이제 이제 접해 있는 지역인데 거기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연방 정부에서 돈을 꽤 많이 줘서 이제 그 다리를 보수하고 또 옆에다가 하나를 새로 놓는 모양입니다. 그 기공식에 직접 갔는데 네. 이 그 공화당 메카시 원내대 그러니까 상원 원내대표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 켄터키 지역구입니다. 네. 같이 같은 자동차를 타고 딱 가서 거기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인프라 기억하시죠? 작년에 그 인프라법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때 공화당이 50대 50인데 공화당에서 초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뭐 공화 민주당 간에 서로 의견차가 있지만 국가를 진전시키는 데는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옆에 탁 그냥 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건너편 쪽에 오하이오주 지사도 공화당이거든요. 그 사람도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지금은 은퇴했던 그 상원의원도 그때 이제 그 인프라법 통과할 때 이제 역할을 해줬던 그 사람도 초청해서 아주 바이든이 아주 보란 듯이 미국은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미국 국민들은 그걸 다 좋게 받아들이는 쪽인가요? 글쎄요, 뭐 자우전 뭐 지금 이게 그 인프라법 이게 이제 중산층 재건하겠다는 그런 그 이제 명분인데요.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1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 푼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협치라는 의미에서 결국 나쁜 일은 뭐 아닌 거네요. 그렇죠, 나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뭐 해리스 부통령하고 그다음 부티지지 교통장관 이 사람도 지금 뭐 향후 무슨 뭐 대선 후보 뭐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인데 인프라법 계속 홍보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하원을 잃었지만 저는 일단 새해는 아주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협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부러운 일이네요.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얘기 좀 더 하면 그 하원 의장 그 지금 하는 게 뭐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네 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이거 지금 뭐 저 CNN이나 이렇게 이제 뭐 미국 쪽 그 채널 TV 트시면 아마 이거 생중계할 겁니다. 네. 이제 지난 3일 이제 새 하원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네. 이제 하원 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의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예. 하원 의장이 권력서열 크잖아요. 3이거든요. 예, 예. 대통령, 부통령, 예. 유고시에는 하원 의장이 예. 이제 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9차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9차요? 예. 이틀 연속 뽑았는데 계속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당이 이번에 이제 하원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은 네. 공화당이 되는데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 지금 이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이제 나왔는데 네. 계속 이 미달이 되는 겁니다. 아. 민주당도 이제 한 사람 이제 하원 대표가 나왔는데 거기는 계속 212표 전원이 다 찬성을 하는데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화당 강경파가 예. 이 메카시 사람 너무 말랑말랑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내거는데 서로 뭐 타협도 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하원 의장이 있는데 이제 권력서열 3위인데 네. 하원 의장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그 하원 의원 누구라도 저 사람 해임시킵시다 하면 건의안을 낼 수 있었는데 네. 2019년에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예.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제적의 과반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지만 해임 결의안을 낼 수 있게끔 예. 해놓으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 그 강경파들이 메카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다시 환원하자 가지고 메카시가 양보를 한 모양입니다. 네.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또 뭐 하니까 일단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지금 이제 막 와이어를 보다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원내총무 또 이제 메카시가 또 이제 9차 투표 때 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고 네. 하원은 또 같은 사람이 이제 하원 원내대표가 노미네이트 예. 됐는데 공화당 사람이 또 2명이나 더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속 이제 파토 넣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8차 투표까지도 안 됐고 9차 투표도 지금 아직 표결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그 AP가 방금 전한 걸 보니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10차로 가요? 이제 그럼 뽑을 어떻게 때까지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그동안에 미국 의회 역사상 네. 이렇게 하원 의장을 재투표로 뽑은 게 14번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1923년에 9번 만에 선출을 했는데 이제 9번 만에 이제 하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기록이 기록을- 깨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가장 많았던 거는요. 남북전쟁 그 즈음인 1855년에 무려 133번을 투표해가지고 뽑았답니다. 2달 동안. 예.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 참 복잡합니다. 바이든이 이거 보면서 이제 바이든은 느긋한 표정이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참 부끄럽다 하는데 그렇게 뭐 버지는 별로 부끄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어떤 하원의원 한 사람이 어제 SNS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의사당에 딱 들어오면서 팝콘 있죠. 팝콘 딱 먹으면서 오래 걸릴 거다. 오래 걸릴 거다. 우리는 그래 뭐 우린 영화 본다 하는 식의 그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졌는데 저는 상황이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뭐 팝콘 각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겁니까? 글쎄 이거 그냥. 지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게요. 공화당에서 보면 막 그냥 우라가 치밀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가져갔는데 그 네 분도 지금 그 해결 못하고 네. 저러고 있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민주당 쪽에서 그런 거죠. 예, 예. 그야말로 정말 현재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근데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대안이 같아요. 있습니까 공화당에? 그래서 지금 그 뭔가 하면요. 예.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장기 공전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예. 이제 하원 의장 못 뽑으면 원구성도 못 하고 네. 뭐 상임위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못 하는 예. 겁니다. 그렇죠. 소속 의원 선서조차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언론 일부 언론은 어떤 관측을 하냐면요. 예. 이제 제적의 과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다가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 이쪽 이제 온건파 쪽에서 이렇게 SOS를 청하는데 뭔가 하면은 너희 몇 사람 좀 이렇게
나오지 말아달라. 제적이니까. 네. 438명 그게 이제 전원이 그게 아니고 그 참석하는 사람의 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좀 어디 뭐 좀 낚시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과반을 네. 그러니까 지금 218표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좀 과반 그 절대 수치를 좀 내려달라는 그런. 이러다가 민주당이 될 수는 없나요? 잘못하다가? 글쎄 모르죠. 근데 민주당까지 주긴 주겠습니까 이게? 예, 예. 그러면서 그 대신 공짜는 없으니까 예. 그 대신 민주당이 뭔가 조건을 내걸 거다.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100년 사이에 처음이니까 예. 지금 좌우지간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내부적으로 시끄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바이든이 트럼프가 어제 메카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네, 과반 안 되는 네. 메카시 지지하라고 자기 딴에는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좌장이니까 네. 했는데 택도 없이 뭐 아무도 안 듣습니다. 요즘 뭐 트럼프는 이제 좀 뭐 한물 좀 이렇게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진짜 좀 100년 만에 좀 또 이례적인 일이 네. 다시 일어나고 네. 있다라는 거 네. 진짜 그 안에서의 정치적인 그야말로 네. 그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겠고요.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후 얘기인데 뭐 우리도 기후 얘기 남일이 아니지만 미국 폭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사실 미국이 오늘 새벽에 뭐 소식이 많습니다. 네. 지금 기억하시지만 지난 그 연말 겨울 폭풍 대단했죠. 진짜, 막 네. 엄청났죠. 폭설 뭐 해가지고 뭐 얼음집 같은 거 예, 나오고. 미국에서 막 예, 동사한 사람이 예, 뭐 50명 동사한 넘었다. 사람, 뭐 예. 미국 치고는 사람 난리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정전도 엄청나고 예. 항공기 결항까지 예. 사우스웨스트가 그때 네. 뭐 그때는 지금 아주 뭐 엄청나게 두들겨 네. 맞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 이쪽 예. 폭우 예. 폭우 때문에 또 난립니다. 이게 짐작하시겠지만 기후위기 탓이라는 지적이 네. 바로 나왔고요. 네. 외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캘리포니아에 강풍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침수되고 정전되고 그다음에 9개 카운티에 홍수특보 내려졌고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18만 가구 정도가 이제 정전.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래도 꽤 여유가 있는 주인데 네. 네.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 그 당국자 얘기는 네. 그 최근 5년에 그 캘리포니아에 상륙했던 그 좀 폭풍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상 전문가들 얘기는요, 이 폭풍우가 미국 서부에 최근에 이른바 그 대기천이라는 게 이렇게 한 3개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대기 중에 대량의 수증기가 강에 그 띠처럼 길게 이렇게 있는 거랍니다. 이게 이제 태평양의 습기가 와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 몇 년 동안 미국하고 캐나다 서쪽에 폭우 수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동부보다는 항상 서부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지진도 그렇고 예. 항상 그렇죠. 이제 그쪽이 좀 더 뭐 지질적으로 뭐 약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지진 때가 거기 뭐 지나가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미국 서부는 워낙 캘리포니아 같은 가문데 예. 겨울에 비가 좀 오거든요. 그런데 예. 그 비를 이제 받아놨다가 뭐 식수로도 쓰고 거의 안 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단비였거든요. 예. 단비요, 그런 건. 예, 그 동안에는 쭉 이게 단비였는데 네.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게 이제 단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비가 많이 온 거에 대한 뭐 대비도 안 돼 대비도 있고요.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은 그 미국 서부, 캐나다 서부 쪽에 이렇게 가뭄하고 홍수가 막 그냥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게 그 기상 이변이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계속 뭐 갑자기 그러니까. 예. 왔다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좀 무섭게 내리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예. 문제입니다. 예, 그 브로드웨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브로드웨이. 네. 3년 만에 그 코로나 이전 그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는 게 뉴욕 타임스. 이제 그런가요? 보도입니다. 예, 예. 브로드웨이 얘기는 뭐 좀 들으면 좋은 예, 얘기. 뭐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네. 무슨 뭐 예. 이거 뭐 하는데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예, 얘기라서 예, 예. 이게 이제 그 작년 말부터 1월 1일까지 그 한 주 네. 통계를 했더니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현재 33개 작품, 이제 그 네. 뮤지컬 22개 하고 이제 정통 오리지널 연극 11개가 예, 하는데 총 직전 한 주 동안 수입이 우리 돈으로 한 662억 원 정도. 네. 이게 흥행 수입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2019년 연말 그러니까 예.
그 코로나 대유행 직전 네,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역대 기록으로도 연말 기록으로도 한 3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좋아진 거네요.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예, 예. 관객들도 꽤 많아서 한 31만 명이 넘었다는 건데 객석 점유율이 92%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제가 대학로 가끔 가는데 보면 뭐 90% 이상 객석 점유율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쪽은 대부분 유료니까요. 네. 그 꽤 괜찮은 성적이라는 게 그 관계자들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하고 새해가 미국이 전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이 되면 공연 횟수가 좀 늘어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덕도 봤다. 그래서 아, 예. 티켓 평균 판매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티켓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학생들, 우리 이마람 특파원도 제가 가끔 통화하는데 그거 할인 티켓 기다렸다가 탁 사가지고 가가지고 예, 엄청 비싸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라이언 킹이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아, 아직도 합니까? 예, 그럼 계속 하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뭐 30년, 40년 예. 뭐 오페라 유령 같은 거는 뭐 몇십 년씩 하고 말이죠. 아, 그렇군요. 해밀턴도 좋고 예. 그다음에 뭐 시카고 같은 것도 좋고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같은 것도 지금 흥행이 제법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쪽 그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열었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 그래도 좀 격조 있는 중국 관광객들은 브로드웨이에 가서 꼭 이렇게 작품도 보고 하는데 이제 아직 그런 인원이 제대로 오진 않았는데도 이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 보면 1, 2월은 이렇게 비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 4월이 되면 이제 신작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신작이 좀 나올 것 같다. 올해 신작이 좀 우리 좀 오리지널 K-팝 뮤지컬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네요. 뭐, 지금 대학로도 꽤 지금 자리가 많이 매진되고 하거든요. 아, 예, 그런가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팬데믹 이전으로 네, 예. 서서히. 예. 네. 문화 쪽도 이렇게 코로나 이전으로 네. 회복을 속속 하고 있는 모습, 소식 네, 반가워요. 네, 되게 좋은 것 이게 같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네. 다 이런데 그냥 그놈의 정치하고 이 군사 아이고 참 그게 골칩니다. 이게 정치가 항상 삼류입니다. 네. 네. 브로드웨이 가서 기자님은 이런 거 관람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프 가가지고선 한국 작품 갔을 때 점프라는 작품이 가가지고 한두 달 그때 이제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도 와서 봤거든요. 오. 그래서 네. 그때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예. 저는 못 근데 봤는데 표를 좀 보고 못 싶네요.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 또 보는 감동은 어떨지 네. 궁금하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뱅크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네, 얼굴 그라피티. 없는. 예, 예. 네.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글쎄 굉장히 진짜 이게 참 벽화는 신기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네. 모르게 할까? 글쎄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아, 이 얘기는 뭔가요, 예. 또? 우크라이나에서 네. 이 사람이 그 키이우 그 외곽 도시에 있는 어떤 그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하나 그린 게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뭐 철거될 뭐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룹에서 그걸 가지고 벽화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도려낸 모양입니다. 그 뭐 어떻게 도려냈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가지고 하다가 우크라이나 그 경찰에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이게 지금 논쟁이라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인데 네. 이거 당국은 이거는 절도다. 네. 그래서 뭐 최고 12년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 평가는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이 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절도범들 얘기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평화운동하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벽화를 떼어내서 경매를 해가지고 그 돈을 우크라이나 군 기부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벽화가 어차피 거기 철거되면 없어지는데 네. 그걸 떼어내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쪽의 주장이군요. 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거 가지고선 이제 티격태격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단체 주장은 네. 루블 박물관에 있는 작품을 우리가 가져왔으면 그거는 절도인데 이 그래피티 같은 거는 이거는 벽화니까. 벽화기 때문에 네. 길에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의 소유다. 이건 다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뱅카시 작품의 소유권이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 타임스가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소유권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2014년에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그 어떤 그 클럽 네. 팝 같은데 벽에다가 네. 이 뱅크시가 작품을 하나 그린 게 예. 있는데
그때 이 클럽 주인이 이거를 경매하라고 했는데 그 브리스톨 시에서 이건 안 돼 하고 막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비가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 이 뱅크시가 그 클럽에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그 클럽을 위해서 이 넥스트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그건 시에서 타치하지 마라. 뭐 이렇게 유권해서 또 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얼굴 없는 작가니까 편지를 보냈을 때 그게 본인이 맞는지도 어떻게 그럼 확인하지? 약간 글쎄 이런 말입니다. 생각도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고 예. 그래서 얼굴이 없다 그러지만 얼굴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뱅크시가 한 그러네요. 10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래프티면 예. 뭐 아무런 뭐 이런 논란까지는 아닐 텐데 뱅크시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때문에. 문제가 된 작품도요. 네. 작품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 때문에 방독면 쓰고 목욕 가운을 입은 여성이 이렇게 소화기를 든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 그 철거.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클럽에 있는 작품은 이거는 꽤 유명한가 봐요. 예. 모바일의 연인들이라는 제목도 붙어 있는데 남녀가 마주 이렇게 끌어앉아 있는데 시선은 각자 핸드폰을 보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요즘 세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 같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뱅크시 이 사람이 참 하나의 어떤 장르를 만들었는데 이런 또 새로운 어떤 전쟁과 관련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희화, 그렇죠. 풍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철거되는 벽화를 떼내는 거는 좋은 건데 그게 공식적으로 안 하고 절도 같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슈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네. 벽화를 떼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도 상당히 글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벽화를 어떻게 떼내는 건지 저는 벽을 떼내는 것도 아니고. 네. 저기 벽을 자르잖아요. 저기 톱 같은 걸로. 우리도 무슨 도굴이라는 영화 예.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전기톱 가지고 이렇게 예.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고구려 벽화 떡 자르듯이. 훔쳐온다고 그렇게. 그렇게 뭐 영화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잘라서 이렇게 예.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집트에서 그런 거 뭐 신전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수몰되니까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자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네, 뱅크시가 그만큼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뱅크시가 낙서만 해도 그 건물 값이 막 오른다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렇네요. 논란이나 이슈도 있는 거겠죠. 자, 오늘도 흥미로운 다양한 국제 뉴스 워싱턴이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